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어디에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왔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남녀로 본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다 남편은 군대로, 저는 졸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런 남편과 다시 마주친 건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강연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남편도 왔던 거지요. 남편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아는 체를 해왔고 저도 모처럼 대학 시절 친구를 만나 반가웠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금세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지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5천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9천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이 모은 돈이 제 예상보다 많이 적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은 돈이 차이가 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남편이 7살 어린 시동생 대학교 학비를 전부 내줬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동생이 있지만 동생의 학비라던가 그런 걸 제가 내줘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그러기를 바라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땐 솔직히 꽤나 당황스러웠네요. 남편도 눈치가 보였는지 변명하듯 하는 말이 이제 시동생도 곧 취직을 할 거고 자기도 더는 도와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러니 저더러 조금만 이해해줄 수 없겠냐 하대요. 답답하긴 했지만 지나간 일 가지고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집집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조건 하나를 내걸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결혼하게 되면 시동생이든 시댁이든 돈 들어가는 일은 무조건 저랑 상의를 해달라는 거였지요. 이후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시동생 학비를 부담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따져묻지는 않았지만 시댁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다고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별 기대 같은 건 없었어요. 어차피 저도 친정 부모님의 의사와는 별개로 웬만하면 친정의 손은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1억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대요. 생각지도 못한 큰 숫자에 놀라기도 했고 시댁에서 1억을 해주겠다 하니 친정 부모님도 흔쾌히 당신들도 1억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큰 숫자가 오고 가서 그런가 상견례 분위기가 제법 좋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이런저런 계산을 했어요.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게 2억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이 1억이 넘으니까 대출 조금 받고 하면 서울 중심부는 아니어도 작은 평수여도 어쩌면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과 함께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상상은 이튿날 걸려온 어머님의 전화와 함께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안하게 되었다면서 당신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밖에 못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7천만 원이나 달라질 만큼 무슨 계산을 잘못하신 거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난밤 제가 했던 상상이 다 부질없는 이야기란 걸 깨닫고 풀이 죽어버렸지요. 하지만 그런 저를 더 힘 빠지고 실망하게 한 건 이어진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1억을 받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왜요? 하고 질문하니 준다는데 왜 안 받냐고 반문을 하시는데 그냥 황당해서 더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친정에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원래 친정 부모님한테 뭘 숨기고 그러는 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후사정과 함께 상황을 설명했지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어딨냐며 저처럼 황당해 하시대요.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집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냐며 답답해 하셨고요.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친정 부모님도 나름대로 곱게 키운 딸이 시집가는 거니 기대치가 있으셨던 거겠지요. 저는 괜히 이 일로 남편한테 불똥이 튈까봐 걱정도 되었고 동시에 실망하신 부모님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요.
친정아버지가 어쨌든 어쩔 수 없지 않냐며 말씀하신 대로 1억은 해주신다 하시는데 제가 시댁하고 똑같은 액수로 해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전화 말미에 어머님이 보이신 태도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1억을 받아서 시집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길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전 직원 월급이 절반으로 삭감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하니까 자기 체면이 있지 않냐며 자기를 못 믿냐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갑자기 월급을 반만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직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장에 가도 그거보단 많이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직장도 3년을 못 다녔는데 또 이직한다고 하면 새 회사에서 자기를 좋게 보겠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서 그냥 절반 받고 다니고 싶다나요. 한숨만 나왔지만 저라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달부터 남편 월급으로 150 들어오대요. 고정지출만 300이 넘는 상황에서 남편 월급이 150제 월급이 320이 된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가에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게 원래 저희가 결혼하면서 서로 약속했던 것이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양가에 꼭 용돈을 드리자는 거였어요. 남편이고 저고 이만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요. 그리고 명절이나 생신처럼 챙겨야 하는 날에는 조금 더 넣어서 50 정도씩 드리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당장 남편 월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마음먹은 바와 달리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가 어른들이 보인 반응이 참으로 다르더군요. 일단 친정에서는 저나 남편이나 많이 속상하겠다면서 당신들은 괜찮답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돈 가지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주기로 한 건 달랍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성형수술도 해준다는데 저희는 30만 원도 못 준다는 거냐면서 서운하고 창피하시다나요. 그리고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얼마짜리냐, 옷 사입고 가방은 사들고 외식은 해도 시부모 돈 주긴 아깝냐, 내가 아들 키운 값이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받는 거냐 하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러니 시집 올 때 친정에서 1억 받아왔으면 대출도 덜 받아도 됐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런 소리가 나왔겠냐 면박을 주시는데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어쨌든 이해 좀 해달라 못 드린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하고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머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이 상황이 제 탓이란 쪽으로 몰고 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쨌든 장인 장모님이 안 받는다 하셨으니 시댁은 그대로 드려도 괜찮지 않겠냐고 절 떠보기까지 하대요. 그러니 싸움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용돈 드리고 싶으면 대리를 하든 배달을 하든 나가서 돈을 더 벌어오면 될 거 아니냐고 아주 악다구니를 썼답니다. 그리고는 또 이래저래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150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그중 100 정도가 가정을 위해 쓰였고 남은 50은 차량 유지비에 식대에 모해해서 남편이 쓰는 카드값이랑 비슷하게 나왔으니 솔직히 제 입장에선 남편이 100을 가져다 주는 거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리고 고정지출이란 건 늘면 늘지 줄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매달 월급에서 200 이상을 가정에 쏟아부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제 손에 남는 건 100만 원 남짓이대요. 사는 게 빠듯해지니까 나중엔 과일 하나 사 먹는 것도 고민하게 되고 아이를 갖는 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가증스럽고 사악한 생쇼에 불과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월급일이 27일인데 27일 저녁이 되도록 남편 월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면 나간 상황이었지만 돈 문제기도 하고 해서 기다리질 못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왜 월급이 늦는지 모르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순간이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달까요. 그리고는 곧이어 남편이 자기가 확인해보겠다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남편과 전화를 끊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평소와 같은데 입금자명이 남편 회사가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수상하단 직감이 들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 같이 일하는 직원의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전에 부부 동반으로 2번 정도 어울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직원 와이프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물어볼까 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그쪽 남편도 월급이 반으로 삭감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냐는 식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연봉 인상도 있었는데 몰랐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남편한테 배신감이 들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시간이 늦었으니 은행을 찾아가 볼 수가 있나? 그렇다고 남편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해볼 수가 있나? 정말이지 갑갑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노트북을 떠올렸어요. 웬만한 금융거래는 남편이 다 자기 노트북으로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엔 그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가는데 그날은 어쩐 일로 노트북도 두고 갔길래 이건 신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제발 빌면서 노트북을 여니 이게 웬걸 비밀번호도 풀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속도를 내서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남편이 그동안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월급이 삭감이 되긴커녕 그 와이프 말대로 올랐더군요. 더 화가 났던 건 350 중 200 가까운 돈이 어머님한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150만 원만 입금자명을 바꿔서 자기가 회사처럼 저한테 입금을 해줬던 거고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낀 그 배신감을 비롯한 복잡한 심정은 어떤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리고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온 남편에게 말없이 노트북을 갖다 줬네요. 화면에는 남편 통장거래 내역을 띄워서 말이지요. 그러자 남편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왜 남의 노트북을 마음대로 보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건 솔직히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요. 저는 남편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 옆에서 다 보지 않았냐고, 미안하지도 않았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그러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왜 그런 짓을 시키시냐고 하니까 남편이 잠깐 주저하더니 그러니까 시집 올 때 장인어른이 1억 주신다는 거 그냥 받아왔으면 좀 좋냐고 그래요. 어머님이 남편더러 제가 동기한 줄 몰라서 준다는 돈도 마다하는 애라며 이참에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야겠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지가 쪼들리다 보면 결국 친정에 손 벌려서 남은 7천도 받아올 거라 그러셨다나요. 남편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머님은 뻔뻔하고 염치도 없고 돈만 밝히는 여편네란 생각이 들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 때문에 제 뒤통수나 치는 쪼다무지리처럼 느껴지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꼴도 보기 싫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마당에 뭘 시댁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겠다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어요. 신뢰가 산산조각 난 이 시점에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동안 안 갖다 준 월급 다 가져다 줄 테니 저더러 화풀 납니다.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됐다고 너 다 쓰고 부자 되라 그랬어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고 저를 잡고 매달리대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볼수록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시부모가 돼서 며느리도 자식이니 좀 가르쳐 보려고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깊은 속뜻을 제가 왜 이해를 못하는지 답답하다나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진짜 헤어질 거면 당신이 해준 3천만 원은 돌려달랍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이 싫다고 못 준다고 했어요. 저 좋으라고 주신 돈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어머님 아들한테 받으시라 그랬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사기꾼이네 꽃뱀이네 하시길래 저도 어머님더러 어머님은 빈대고 남편은 방울뱀이냐고 받아쳐버렸네요. 그리고 이후로 벌써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와이프나 속이고 돈이나 빼돌리는 찌질이로 회사에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그 직원 와이프가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그 소문은 도대체 어쩌다 난 거냐고 물으니 그 직원 와이프가 대답은 안 하고 실실거리대요. 맞아요. 사실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슬쩍 제가 그 여자한테만 이야기를 흘렸거든요. 한편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돈 계산하면서 궁상 안 떨어도 되니까 살만 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어머님께 효자 남편 돌려드린 30대 여성입니다. 남사스러워서 어디 다른 데다 말도 못하고 여기에 왔어요. 3살 연상의 남편과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에 종사한 지 5년 차였고 남편은 석박사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해 공기업 근무 4년 차였지요. 근무하는 곳은 달랐어도 전공한 분야가 비슷해서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그래서 자연스레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때 남편이 홀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계기는 조금 망신스럽지만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나 남편이나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고 알만한 건 아는 나이였는데 도통 자기 집에 저를 들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 집에 가고 싶어 환장을 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주말엔 또 주말대로 바쁘고 그래서 데이트도 자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 유부남인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대요. 그래서 점점 더 남편 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루는 술도 안 먹은 맨정신으로 남편에게 집 좀 보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이 꽤나 난처해하더니 사실은 어머니랑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남편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우겼지요. 그러자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은 외출 중이셔서 뵙지는 못했지만 집만 딱 훑어봐도 남편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남편에게 어머니랑 둘이 사는 걸 왜 말하지 않았냐 물으니 그냥 요즘 누가 홀어머니랑 사는 남자를 좋아하겠냐며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답니다. 그때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 내가 이 남자한테 그렇게 믿음을 못 줬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한창 남편과 저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꽃필 때였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괜찮다. 홀어머니가 무슨 죄도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얼굴도 금세 화색을 띠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가 제 발등을 도끼로 찍는 일이 될 줄 그땐 몰랐네요. 이후로 남편은 데이트 도중에 맛집이나 경치 좋은 곳에 가게 되면 그렇게 어머님 생각이 난다 소리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전에도 생각은 났을 텐데 제 앞이라 말만 안 했던 거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난주 주말에 저랑 강릉에 가서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머님을 모시고 똑같은 코스를 가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엔 남편이 바빠서 데이트를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부남인가 의심을 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이런 생활 패턴으로 지내고 있던 거예요. 한 주는 저랑, 한 주는 어머님과. 그런데
이게 제 눈에는 되게 살가워 보였어요. 저도 위로 2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한테 하는 게 되게 자상해 보였고 결혼하면 저한테도 그렇게 잘해주겠구나 싶어서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한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처럼 소박하고 마음 넓은 여자와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소박하다는 말이 저에게 돈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마음 넓다는 말이 호르몬이한테 몰래 들이든 이해해줄 것 같다. 라는 뜻인 건 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하고 퍼부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몇 거풀로 씌어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멍청한 프로포즈에 좋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30 중반이 되어갔으니 조급했던 제 마음도 결혼이란 결정을 내리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게 남편이 어머님과 지내는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집 자체가 어머님 명의였고 대출 같은 건 없어서 관리비에 보험료에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대학원까지 어쨌든 어머님 덕분에 마칠 수 있었으니 이건 자기가 해야 할 도리랍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드려야 하냐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건 아니래요. 자기가 결혼해서 나가면 어머님이 그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이사를 하실 거고 그 차액으로 생활을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지요. 문제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시댁 일하고 해봤자 어머님이지만 뭐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도 저보다 2천만 원 적었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이 5천만 원을 더해주시면서 졸지에 제가 7천을 더 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식 당일날 축의금으로 들어온 600만 원을 저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저희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어머님이 주신 600만 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음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 그냥 어머님한테 큰돈을 받았더니 아들로서 죄송스럽다나요. 좀 황당해서 나는 5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럼 나는 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나 하고 뼈있는 농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건 아니라며 말끝을 흐리더니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주신 600만 원으로 어머님 핸드백이라도 하나 사드리면 어떻겠냐대요. 웬 핸드백이냐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예단 같은 것도 안 했지 않냐면서 그땐 저도 좀 짜증이 나서 내가 돈을 그렇게 해왔는데 예단까지 해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대화도 나눴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따지듯 말을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평생 저를 위해 쓸 텐데 그거 핸드백 하나 사드리자는 말이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낼 일인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친정어머니도 사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은 볼 때마다 핸드백 다른 거 들고 계시던데 꼭 해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제가 그러면 어머님은 뭐 비닐봉지 들고 다니시냐고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원래 안 이러잖아 이러는데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일단 두 분 다 핸드백은 안 사드렸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어서 친정 도움 받고 대출도 받은 상황에 무슨 기분 내기냐고 참으라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제가 감당해야 할 사람은 어머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자체도 제 고민거리가 되었지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어머님은 저에게 크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라시는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저 둘이서 좋으면 그만이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님 복이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까 하나둘씩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아지시대요. 시작은 어머님이 이사를 하시면서였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살던 집은 20평대 후반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나오고 어머님이 집을 파셨습니다.
그리고는 15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집을 계약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만 보면 모두 사야 되고 모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달라는 소리였는데 참 난처하대요. 한편 그 무렵 저희 친정오빠도 애가 태어나면서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 저더러 김치냉장고랑 TV랑 혹시 필요하냐고 묻대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준다고요. 그때 불현듯 어머님 생각이 났고 그래서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이 쓰시던 김치냉장고는 15년 가까이 된 제품이었던데 반해 친정오빠가 준다는 건 산지 3년 남짓밖에 안 된 새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주말에 짐 싸는 것도 도와드릴 겸 댁에 가기로 했던 상황이라 그때 말씀드리려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또 이거 봐라 뭐가 있어야 한다. 저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친정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치냉장고랑 TV는 제가 가져다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신더러 저희 친정 식구가 쓰던 걸 얻어쓰란 소리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날카롭게 하시는지 민망하더라고요.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무조건 싫으시답니다. 새로 이사 가는데 재수없게 남이 쓰던 걸 쓰라 그러냐면서 제 눈엔 당신이 뭐 거지로 보이냐고 그래요. 혼자 사는 시애미한테는 아무거나 갖다 줘도 얼싸좋다 할 줄 알았냐면서 어머님이 어찌나 노여워하시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한다는 말이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니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짧다니 짧긴 뭐가 짧다는 건지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얼른 어머님한테 죄송하다 그러라며 강제로 제 머리를 막 숙이려 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불쾌해서 이러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어머님도 싫으면 그냥 싫다 하시면 되지. 말씀 그렇게 날카롭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는 죄송하다 짧게 인사하고 먼저 어머님 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더러 나는 먼저 집에 가야겠다고 당신은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솔직히 구차한 말이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홀시어머니의 힘이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더군요. 어머님 혼자 어떻게 저렇게 두고 가냐며 자기는 하루 자고 올라온다는 남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튿날 늦은 오후나 돼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할 말이 있다면서 이야기 좀 하자대요. 저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대화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어디 피할 데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돈 쓰는데 인색하게 구냐고 물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고. 결혼하면서 친정에 손 벌려 대출 받아 우리가 지금 갚을 돈이 얼만 줄 알긴 하냐고 제가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결혼식 하기가 무섭게 왜 이렇게 돈을 못 써 안달이냐고 따졌어요. 당신은 무슨 핸드백 타령을 하지 않나.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결혼할 때 겨우 600 주셔놓고 당신 이사한다고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저러시는 거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래요. 결혼하기 전이었으면 아들인 자기가 다 해드렸을 것들인데 이젠 제 눈치를 봐야 하니 어머님도 얼마나 고역이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아들 장가를 왜 보내셨냐고 옆에 끼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하고는 빽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한 게 맞고 아내한테 상의하고 돈 쓰는 게 맞지 결혼 전처럼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냐고 제가 연신 맞는 말만 해댔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좀 주춤하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대요. 자기는 제가 친정에도 살갑고 이래저래 잘하니까 어머님한테도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때 속으로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한바탕 소동 이후로 어머님 이사하시는데 100만 원 딱 보태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100만 원도 솔직히 제 마음 편하자고 해드린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한테 찾아가고 뭐 챙겨드리고 그러는 건 남편더러 당신 용돈으로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라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 돈 관리도 따로 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벌어졌습니다.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마음 같아서 물리고 싶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이혼이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하고 그럭저럭 다시 괜찮게 지냈어요.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고 그랬지요. 어머님과의 사이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그 벌은 못 버리시고 저만 보면 앓는 소리 하시면서 뭘 그렇게 사달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대출 갚기 전에는 못 해드린다 했지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건강검진 때문에 겸사겸사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지요. 검사를 마치고 셋이서 늦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 매운탕집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도중 남편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대요. 조만간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랑 한번 상의한 적도 없던 일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때려치냐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서에 일머리도 없고 멍청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서 창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나서 지금 사장 소리 듣고 다닌다고요. 그런 사람도 하는데 자기라고 못할 게 있겠냐며 저더러 좀 도와달라나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업은 아무나 하냐고 그냥 회사 생활이나 열심히 하라 했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시키는 일은 잘해도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지 말고 자기 한번 믿어보랍니다. 어머님은 앞에서 당신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두고 보자 하는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계시지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사업 타령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더러 사업 아이템은 생각해놨냐 자본은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인 책방을 하겠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초기 자본금으로 1억이 필요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얼마나 모아놨냐니까 우물쭈물 하더니 천 어쩌고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한 달 실수령액이 450 가까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중에서 공동생활비로 100만 원을 내놓고요. 대출이자는 남편이 40 제가 20씩 내고 있어요. 집을 구할 때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도 300 가까이가 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길래 2천밖에 못 모았다는 건지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당연히 제 의심은 어머님한테로 향했습니다. 나 몰래 어지간히 퍼날랐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번에 남편이 얼마를 모았건 어쨌건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며 잔소리를 하시대요. 옛날 같으면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 친정어머니 머리를 팔아서라도 돈을 구해오는 게 마누라의 도리였다면서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에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제가 정 그러면 어머님이 어머님 머리 팔아다가 이 사람 사업자금 대주시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일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더러 돈 몇 푼 더 해온 걸로 유세 떨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그동안 저랑 남편이랑 금전적인 이유로 싸웠던 일들을 죄다 나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그동안 저와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 바쳤던 거지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제가 당신한테 선물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하니까 남편한테 제 흉을 보신 거고 한마디로 모자지간이 저 하나를 놓고 어지간히 씹고 뜯었던 모양이 돼요.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소름이 다 끼치더라니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말이 안 나왔네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따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불러내더니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아들인 자기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냐. 그렇다 보니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상대를 해드렸는데 자기가 말하다가 실수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렇대요. 어머님이 저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줄 몰랐다면서 자기가 미안하다는데 그딴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대꾸하기도 싫어서 남편한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쫓아나오시더니 지금도 이것 보라고 당신 아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저한테 애걸복걸을 해야 하냐며 남편더러 저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악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저보다 윗사람이라지만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남편더러 남 먼저 가겠다 했어요. 어머님 저러시는 거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에도 저더러 먼저 가랍니다. 결혼 초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남편은 어머님을 저렇게 혼자 두고 못 간다며 저더러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지요. 이 남자는 안 변하겠구나.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늦은 오후가 돼서야 올라온 남편은 저더러 사업 이야기는 생각해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억을 해주면 나한테 갚을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갚고 말고 그런 게 어딨냐면서 대신 자기가 대박이 나면 저는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건데 좋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그러면 평수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오면 되겠다나요? 꼴 같지도 않아서 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1억 해줄 생각도 없고 어머님을 모시고 오긴 어딜 모시고 오냐고. 그 말에 남편도 발끈해서는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어머님 정도는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데, 아니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처먹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을 납득시키는 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게 된 만큼 그간 어머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던 것뿐이라며 저도 부모가 있으면서 어쩜 그러냐고 원망을 쏟아냈지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1순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더 마음 넓고 이해심 깊은 여자를 만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저더러 매정하고 못돼 처먹은 X라고 어찌나 욕을 하시던지 그나마 남편한테 남은 정도 다 털게 해주시대요. 금전적인 부분은 비교적 원만하게 남편과 합의를 받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님은 지금쯤 다시 당신 품으로 돌아온 아들 때문에 행복하실까요? 남편도 더는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만큼 효도를 할 수 있으니 기쁠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제 행복을 찾아서 다시 한번 떠나보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하나는 요즘 마땅히 털어놓을 곳도 풀 곳도 없어서 여기를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윗사람답지 못하다며 무조건 이해하라 하시는데 이러다간 제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네요. 남편과는 30이 한참 넘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나이가 있었던 만큼 결혼 상대라는 무언의 전제하에 만남을 시작했어요. 20대에 만나 불같은 사랑을 하고 동화 같은 연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의지가 되고 안정이 되는 사람이었지요.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그런 확신이 들 때쯤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렇게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뭐 하나 유별나거나 모난구석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네요.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로 했었어요. 신혼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금방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1년이 지나도록 생기질 않더군요.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잠자리도 날짜에 맞춰서 했을 만큼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도통 소식이 없대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저는 진작부터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남편은 영 내켜하질 않았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냥 조금만 더 우리끼리 노력하면 생기지 않을까, 이번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미루더군요. 그런 사람한테 계속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게 왠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맞춰줬던 거지요. 아무튼 결국 결혼한 지 2년 만에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도 남편도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었더군요. 저는 저대로 자궁이 약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정자수가 부족하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당혹스러운 이야기였고 저도 남편도 감히 서로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에게, 저는 저대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솔직히 잠깐이나마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정상이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나왔던 원망이었지요. 게다가 또 양가 어른들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서로의 입장을 위해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친정부모님께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사위 며느리 탓은 안 하실 테니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저희 나름의 묘책이었네요.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저희 남편에게 미안해하셨고 시댁에서는 며느리인 저에게 미안해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도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요. 한편 저희가 한창 마음고생을 하던 그때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에겐 6살 어린 이제 막 30대가 된 신우가 있었는데요. 그 신우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좋게 말해서 천방지축이지 솔직히 개차반이 따로 없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예의없고 제멋대로인 신우가 결혼이라니.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신우는 대학 졸업 후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우가 씀씀이가 적은 사람도 아니어서 걸핏하면 어머님 아버님께 손을 벌리기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 남편한테도 10만 원만 20만 원만 하고 손을 벌리더군요. 그런데도 저희 남편을 포함해 누구 하나 신우더러 취업을 하라던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란 소리는 절대 안 하니 옆에서 보기엔 꽤나 한심하대요. 30도 넘은 신우를 마치 아기 다루듯이 다 같이 감싸고 돌기에 급급했달까요? 제가 나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저로서는 그저 우리 신우 팔자 참 좋네 생각하고 말 뿐이었지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신우가 시집을 간다 하니 가족 모두가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답니다. 신우 남편은 모 경호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신우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탐탁치 않아 했지만 솔직히 신우도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아버님이 뭘 얼마나 기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신우하는 꼴을 보아하니 애시당초 어머님 아버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신우는 어머님 아버님께 거의 통보식으로 얼마를 해달라 그렇게 알려왔더군요. 저희는 1원도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대놓고 못해준다 하신 건 아니었지만 흘러가는 모양새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해주실 생각도 없어 보였고 뭐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재산이 얼마고 그걸로 두 자식 다 결혼을 시키시던지 아니면 두 자식 중 하나만 시키시던지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지요.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신우 말대로 7천만 원이란 큰 돈을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저도 남편도 사람인지라 서운하긴 하대요. 그리고 한번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인지 신우나 어머님 아버님으로 인해 마음 상하는 날이 잦아지대요. 신우가 시집을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 소식 자체에 서운함을 느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씁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볼낯이 없었는데 괜히 한시름 덜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사 먹으려고 돈을 좀 챙겨주려고 했어요.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인데 돈이 어디 있냐면서 단 1원도 축의금이랍시고 내놓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들이를 할 때도 휴지 하나 사오기는커녕 저희 집에 들어온 선물들 중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는 자기한테 주면 안 되냐고 우기는 식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인 신우가 결혼할 때 저희는 축의금으로 300만 원 줬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오빠이고 맞이이니 그 정도는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들이 한다고 하도 오라고 해서 남편하고 갔더니 색깔 변한 사과 몇 조각에 믹스커피 한 잔을 내주대요. 그리고 남편은 또 새 집에 필요한 거 사라고 돈으로 100만 원 줬고요. 그런데 이번엔 임신까지 거의 1년 동안 신혼애로 거진 500만 원도 넘게 들어가게 생겼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한다는 소리가 자기 임신한 기념으로 명품 브랜드 손목시계를 사달랍니다. 차라리 돈으로 달라 했으면 그렇게 황당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신우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금 우리도 목돈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비싼 선물은 못 해준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앞으로 뭐 먹고 싶을 때 있으면 연락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랑 제가 사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임신을 안 해봤으니 임신한 여자 마음을 알겠냐입니다. 저는 평생 이해 못할 거래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저는 평생 애를 못 가질 거라는 저주처럼 들리더군요. 화가 나기도 전에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신우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고작 그 한마디 쏘아붙이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신우가 자기가 말이 심했다거나 그런 말을 어머님을 통해서 전하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어머님이 대신 사과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의 첫마디는 임신한 것도 얼마나 힘든데 왜 사람을 서럽게 하냐입니다. 그거 시계 하나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면서 먹고 살만하면서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냐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 엄마 아니랄까봐 신우랑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임신을 겪어보질 못했으니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솔직히 그때부턴 서운한 것보다 허탈하더군요. 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적어도 시조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신우가 신우 남편과 외출을 한다고 시조카 좀 봐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봐줬고 시조카는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할 게 뻔했지만 옷이며 신발이며 많이 사줬지요. 신우는 얄미웠지만 시조카를 보고 있으면 그냥 아기라서 그런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울음소리까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부부는 솔직히 많이 지쳤지요. 저는 그 사이 시험관 시술까지 시작했는데 시험관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제 배에 제 손으로 주사를 놓는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보다 못하겠던지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애 없이 살자대요.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도 많다고요. 그런데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그건 바로 저희 임신이었습니다. 솔직히 임신 테스터기에서 빨간 두 줄을 본 순간 저는 기뻐하기도 전에 내가 헛걸봤나 지금 이 테스터기가 불량인가 그런 생각부터 들대요. 그 정도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아침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병원으로 향했지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정말 말 한마디도 쉽게 나누지 못했을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로부터 임신을 확인받은 순간 남편과 정말 병원에서 창피할 만큼 엉엉 울었네요. 저희는 바로 임신 소식을 주변에 알리진 않았어요. 물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싶었지만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또다시 느끼게 되진 않을지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무탈하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조금 불러온 배를 보이며 양쪽 부모님들께 제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동안 당신들이 죄인 같은 심정이었다며 거의 오열을 하셨고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지요. 제가 임신을 확인한 이후로 저희 부부는 합의하에 가계재정 상황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엔 아무래도 신혼애가 외벌이기도 하고 애도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저희가 명절이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처럼 돈이 나가는 날들에는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지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시조카한테도 신은의 사정을 아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애가 태어날 거니까 저희도 좀 아껴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은 솔직히 못했어요. 당분간은 시조카도 저희 집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했지요. 상식적으로 입덧하고 몸은 무겁고 저도 저 하나 간수하기가 힘에 부치는 마당에 제가 누굴 돌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신우가 이런 제 상태를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신우가 시부모님더러 저희 부부가 특히 제가 변했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시조카도 안 봐준다고 그러고 시조카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그 전에 보여준 건 다 가식이었던 모양이라고 서운하다고 그랬다나요? 정작 제가 임신했다 하니까 말이라도 축하한다 소리도 없었으면서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싶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신우가 신우 남편하고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저희 부부가 애를 못 가지면 저희 재산이 자기 딸한테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좋냐고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니까요. 자기도 한 가족으로서 오빠인 저희 남편이랑 제가 얼마나 임신을 하고 싶어 했는지 그걸로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뻔히 알면서 속으론 저희가 애를 못 갖길 바라고 있던 거잖아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대요. 비록 살갑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도 적어도 저희를 향해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이후로 정말 신혼애한테는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마음 같아선 상종도 안 하고 싶었지만 어머님 아버님 입장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얼굴만 마주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못돼 처먹은 성격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희 딸이 막 걷기 시작했던 무렵이었네요. 어머님 생신이셨는데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 축하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지요. 아무래도 저희 딸이 어리다 보니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집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조카는 한참 뛰어다닐 나이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조카 성격이 극성 맞은 것도 한몫했고요. 저희 애는 집이 아니라 그런지 계속해서 울어대지 시조카는 쉼없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아랫집에선 시끄럽다고 계속 인터폰에 대지 신우가 시조카라도 좀 붙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럼 애를 어디 묶어놓기라도 해야겠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가더라고요. 제 자식도 아닌데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아무튼 그래서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저희 애가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들었길래 거실에 뉘어놓고 주방에 갔어요. 정말 한 1분이나 주방에 있었을까요? 갑자기 저희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이건 우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비명소리에 가까웠어요. 놀라서 거실 쪽을 돌아보니 시조카 손에 웬 나무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저희 애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시조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조카가 겁먹은 표정을 하곤 얼른 지엄마인 신우 뒤에 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봤어요. 신우애가 씩 웃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딸기에서 피가 나니까 애 병원 데려간다고 들쳐왔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발동동 구르고 저는 신우의 표정에 순간 멍하니 넋이 나갔지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생각해보니까 열받는답니다. 자기 애가 어리니까 뭘 모르고 그런 건데 막말로 저희 애가 죽기라도 했냐면서 왜 자기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애 놀란 거 안 보이냐면서 저더러 사과를 하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조카가 내 애한테 해코지를 한 게 맞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신우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신우가 또다시 뭘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면서 자기가 틀린 말 했냐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지금 쟤랑 말 섞을 시간이 어딨냐며 빨리 가자고 하더니 신우한테는 입 닥치라면서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지르대요. 신우 남편은 시조카 챙기느라 급급했고 아무튼 일단은 저희 애부터 데리고 병원에 갔네요. 무슨 정신으로 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처치하고 사진 찍고 그래도 의사 말로는 다행히 깊이 쑤신 것 같지는 않고 피는 살이 긁혀서 나는 거라고 잘 소독해주고 하면 별 문제 없이 나을 거랍니다. 혹시 고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애가 안정을 되찾고 저희는 다시 시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는 물론이고 그 상황에도 신우한테 말이라도 조용히 좀 하라 소리 한마디 안 하신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남편더러 전화드리라 했네요. 애는 괜찮을 거라 했지만 그날 일로 신우는 물론이고 그 집 식구들 전부한테 정이 툭 떨어졌달까요? 그리고 이튿날 아버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제가 안 받고 남편이 받았는데 듣기에는 남편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신우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 정확히 남편하고 아버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시키신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오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대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 애가 몇 살인지 아냐? 애가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냐? 실수 좀 했다고 애한테 소리를 지르면 되냐? 네 애만 소중하냐?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나이도 어린 게 아주 귀여울라도 유분수지 한 번만 더 그따위로 짓거리면 쫓아가서 머리털을 다 잡아 뜯어 놓을 줄 알라 했어요. 그리고 시조카 데리고 어디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소름 끼친다고 해버렸지요. 그랬더니 신우도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냥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더러 어머님 아버님이 어쩔 수 없지만 네 동생하고 시조카는 다신 안 보고 살고 싶다 했어요. 볼 때마다 우리 딸 피 흘리는 귀가 생각날 것 같아서 싫다고요. 남편도 대번에 이해한다면서 그러라 하대요. 자기도 신우 때문에 열받고 분통 터진다면서.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글까지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어머님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먼저 저희 애는 어떤지 물으시면서 아버님께 듣기는 하셨다며 그래도 어쨌든 낫는 거 아니냐 다행이다 하시대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쯤 했으면 됐다고 이제 적당히 넘어가랍니다. 저희 애야 어려서 기억을 못할 테지만 시조카는 이제 제법 커서 지금 저희가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한 걸 커서도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이제라도 가서 달래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조카가 어려서 장난이 심했던 건데 고작 그런 일로 어른들 사이가 틀어져서야 되겠냐고 저희더러 윗사람답게 너그러이 품어주라나요. 먼저 전화해서 신우더러 너도 놀랐겠다. 미안하다. 우리 잘 지내보자 하라고요. 시자는 시자라더니 역시 어머님도 별 수 없구나 싶대요. 저는 어머님께도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 딸인 신우가 귀하듯이 저도 제 자식이 제일 귀하다고 막말로 이번엔 귀만 찌르고 말았지만 다음엔 어딜 어떻게 해코지를 할 줄 아냐고 무서워서 상종도 하기 싫다고요. 그리고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더러 당신이라도 예전처럼 지내고 싶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뵙고 오고 시조카도 챙기라 했지만 솔직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였어요. 만약 남편이 눈치 없이 그래 알겠어 했으면 진짜 화가 났을 텐데 다행히 남편이 그런 눈치는 있어서 자기도 싫다며 어머님 아버님도 뵈러 가지 않았고 시조카도 챙기지 않대요. 이제 저희 딸 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요새 그저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지요. 한 4살까지만 이렇게 옆에서 딱 붙어 키우고 이후론 다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종종 연락을 해오세요. 주된 내용은 손녀, 즉 저희 딸 보고 싶단 이야기고요. 그런데 전 못됐다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답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 누구든 간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교류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제 자식, 저 말고 누가 지켜주겠어요? 안 그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